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폭로를 주진우 의원이 했는데요. 공수처가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대구라를 쳤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국회를 상대로 구라를 쳤다라고 하는 게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정확하게 거짓말을 쳤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동원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퇴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또 공수처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주진우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석방 자체가 불가피하다. 바꿔 얘기해 가지고 석방이 된다. 돼야만 한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못을 박았거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법률 전문단을 맡으면서 법률적인 역할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유를 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유와 근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될 수밖에 없다, 되어야만 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지 이유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심의 구속기한 같은 경우는 2개월 동안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두 차례 가까이 2개월 해가지고 총 두 번을 연장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 이제 몇 개월까지 되는 겁니까? 6개월까지 될 수 있는 게 최대치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달 26일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속기한을 두 번 정도 연장을 시킨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두 번 더 연장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1월 26일에 기소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 요런 지금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월 26일에 기소가 됐으니까 7월 25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2차 변론 기일이 언제로 잡혔냐? 3월 25일, 3월 24일 정도에 이게 이제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사안 자체가 이 계엄이라고 하는 사안이고 형사재판에서 이게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무기징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형 아니면 사실상 무기금고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어마어마하게 이게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진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건 페이지만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된다? 7만 페이지 가까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특히나 7만 페이지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사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7만 페이지 가까이 된다면 검토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몇 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형사재판 입장에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야, 우리가 이거 7만 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달라, 준비기를 갖다 조금 더 연장시켜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를 거부할 수가 있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감을 잡으셨겠죠. 그렇죠? 그 선례 누가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주 사사로운 아주 어떤 사소한 사안조차도 선거법 위반이 됐거나 위증교사, 특히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심플한 사안이었습니까?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가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위증을 했소이다라고 다 실토를 했어요. 본인 재판도 아니고 본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가가지고 위증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나 간단한 사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재명이야 시간을 끌었습니까? 변호사들이 이거 우리가 사건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건 기록을 읽느라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거 복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워라 내어라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모든 재판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왔고 그거를 법원들이 다 봐주다시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7만 페이지에 가까이 되는 거기에다가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혐의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 입장에서 수사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를 이거를 기각시킨다?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사법부가 폭파가 될 수도 있을 법한 어마어마한 사안이 되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질적으로 주어져 있는 재판 기간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 3개월 내에 증인 신문을 갖다가 전부 다 끝내라?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헌법재판이 어땠습니까?
초시계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무슨 뭐 반대 신문과 이런 것까지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 줬죠. 살다가 초시계까지 등장을 시켜가지고 헌재에서 반대 신문권을 갖다가 방해시키는 거는 저희가 처음 봤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초시계가 등장한 거를 선동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인호 중앙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도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증인신문 시간을 초시계로 제한하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거다. 시간에 쫓겨 준비한 질문을 하느라 답변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방어권도 보장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인호 교수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야 무슨 뭐 헌재 가가지고 재판받을 일이 뭐가 있으며 무슨 뭐 내란죄 같은 걸로 뭐 재판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이 지금 보기에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초식에 등장한 게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거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다른 사안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금 하는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을 제대로 안 되고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냐?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재판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그리고 증인들에 대해 가지고 신문하는 거 이런 거조차 제대로 보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그거를 다 따져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증인들을 다시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을 생각을 해봤을 때 2심 재판을 지금 준비하면서도 또 증인을 갖다가 추가로 수십 명을 갖다가 신청을 했었죠. 근데 법원이 그거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유가 뭐였습니까? 1심에서 충분히 다 들었으니까. 너무나 합당한 얘기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원래 1심이 6개월 이내에 나와야 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했습니다. 3배나 시간이 더 걸렸어요. 이보다도 더 충분하게 증인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다도 더 충분하게 방어권을 갖다가 보장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시계까지 등장을 시켜가지고 방어권을 제한시켰잖아요.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헌재에서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 제대로 못했다. 헌재에서 만약에 증인들에 대한 신분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형사재판에서도 할 말이 있겠죠. 재판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증인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이미 헌재에서 다 따졌는데 뭐하러 여기서 또 따집니까? 기각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인데 거꾸로 오히려 헌재에서 방어권을 너무나 보장을 안 시키다 보니까 형사재판에서도 증인들을 다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석방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유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이 정확하게 석방이 불가피하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이제 불가피해졌다라고 판단이 된다. 구속기간 안에 1심 선고를 못할 것이 예상이 될 경우에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최대 구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월 25일까지인데 1심 재판이 7월 25일 사이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속기간 내에 1심 선고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구속을 취소시키거나 보석을 통해 가지고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뭐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이가 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무슨 뭐 생쇼를 하느라고 뭐 단식을 갖다가 막 20일 넘게 막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는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거에 대한 과오를 따지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과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과오라는 거예요. 헌재의 과오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 측의 과오가 아닙니다.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여느라 형사 재판 자체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헌재가 확보시켜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20일 같은 경우도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이 겹쳤어요. 만약에 이재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 안 가겠다. 그리고 법원이 그거를 받아줬겠죠. 근데 헌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사재판이 20일에 먼저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을 갖다가 변론은 20일에 지들이 잡아놓고 오전에 형사재판 갔다 오십시오. 오후에 우리 하겠습니다. 이랬던 게 헌재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방어권을 보장시켜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지금 주진우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사실상 이거에 대한 책임도 헌재가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 구속기간 이에 나올 수가 없다. 명백하게 그런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서 석방하는 게 맞고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의 얘기는 명확합니다. 이제 석방은 불가피해졌다. 하루빨리 형사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